포스터 그리핀이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17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그리핀은 교류전 3경기 동안 얻은 득점 지원이 단 2점뿐이었습니다. 야쿠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지금의 그리핀은 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일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모리쇼헤이 상대로 단 2점을 올리는데 끝인 요미우리의 타선은 원정 타격 부진을 홈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팀의 타선은 무조건 홈런이 터져줘야 이야기가 됩니다.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나름대로 제 몫은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코자와 레이지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8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코자와는 교류전 3경기에서 17이닝 2실점이라는 훌륭한 투구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리그전에선 이야기가 다르지만 요미우리 상대로 강하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와쿠이 상대로 터진 무라타미 무네타카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야쿠르트의 타선은 교류전에서 보여준 타격이 다시금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외인 타자를 포함한 하위 타선의 엇박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추격조가 막아주질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아키타 경기는 결국 비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비를 맞으며 경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 그렇지만 그리핀의 투구 스타일은 비의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코자와는 우천하에선 투구가 흔들리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교류전이 아닙니다. 선발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오타케 코타로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17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오타케는 그야말로 코시엔의 주인과 같은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주니치 상대 첫 등판이지만 홈에서의 오타케는 가히 무적에 가까운 투수. 전날 경기에서 주니치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오야마, 유스케의 2점 홈런 포함 무려 11점을 득점한 한신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을 홈에서 한순간에 날려버렸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특히 후반 4이닝 연속 득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걸게 만드는 부분. 4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상대의 예봉을 훌륭하게 꺾어낸 게 긍정적입니다. 타카하시 히로토가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21일 라쿠텐 원정에서 6.2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카하시는 6월 들어서 대단히 좋은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금년 한신 상대로 홈에서 6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6이닝은 충분히 잘 막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니시유키 상대로 원찬스에서 3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주니치의 타선은 흐름을 탔을 때 동점을 만들지 못한 게 결국 패배로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후반부의 부진은 이번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듯. 6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서서히 추격조와 승리조의 구분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한신의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원정에서 부진했던 화력이 홈에서 올라왔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도 타카하시 상대로도 승부가 된다는 이야기. 게다가 오타케는 말 그대로 코시엔의 주민과도 같은 투수고 불펜전으로 가면 주니치는 승리조밖에 없지만 한신은 승리조 외의 투수도 강하다. 전력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모리시타 마사토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17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모리시타는 교류전 원정에서의 투구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온 바 있습니다. DNA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투구를 해냈지만 이번 시즌 홈 경기 성적이 3승 0.90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날 경기에서 DNA의 투수진 상대로 3점을 올린 히로시마의 타선은 찬스가 왔을 때 잡아내는 집중력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홈 경기에서 집중력은 분명 원정보다 나은 편.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승리조는 닉털리의 제구가 잡힌 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시다 켄타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18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이시다는 역시 동구장에서 아쉬운 투수라는 걸 보여준 바 있습니다. 금년 히로시마 상대로 홈에서 모두 5이닝 2실점 이상으로 쫓지 않았는데 원정에서 조금 더 강하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토코다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끝인 DNA의 타선은 홈에서 보여준 집중력을 원정에서 전혀 재현하지 못한 게 그대로 역전패로 이어지고 말았다. 특히 4회 초와 7회 초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터닝포인트가 된 듯. 8회 말 결승점을 내준 카미차타니 타이가는 아무래도 선발 체질인 것 같습니다. DNA의 타력은 홈 경기에 비해 원정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모리시타 공략이 쉽지 않을 듯. 반면 히로시마의 타선은 홈 경기의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물론 좌완 상태 고전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만 금년의 이시다는 이닝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바로 이 점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히로시마 토요카프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야마시타, 슌페이타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17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야마시타는 두 번의 교류전에서 매우 부진한 투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홈이라는 강점이 있고 무엇보다 10일의 휴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사사키와 마스다 상대로 모리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끝인 오릭스의 타선은 치바, 롯데보다 훨씬 더 많은 찬스를 날려버린 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에이스와 마무리를 모두 공략해냈다는 건 커다란 걸 시사합니다. 하지만 9회 초 2사에서 나온 히라노 요시이사의 시즌 첫 블로는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오지마 카즈야가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13일 주니치 원정에서 7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지마는 최근 두 번의 교류전에서 모두 6실점이라는 최악의 투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오지마에겐 리그전 복귀가 다행스러운데 오릭스 상대로 홈에서 8이닝 2실점으로 강하지만 아무래도 원정이라는 점이 걸립니다. 전날 경기에서 미야기 히로야에게 철저하게 막혀 있다가 9회 초 2사에서 터진 야마구치 코우키의 적시타로 올린 1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치바, 롯데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타격을 기대하기가 여러모로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미야기 뒤의 야마시타는 공략이 쉽지 않을 듯. 마무리인 마스다가 등판과 동시에 경기를 날려버린 건 후유증이 남을 것입니다. 사사키는 극적으로 패배를 면했지만 팀은 결국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사키 이후 불펜이 무너지는 건 이제 놀랍지도 않은 부분. 반면 오릭스는 기세를 확실히 잡았고 야마시타는 홈에서 쾌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 기세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칼 스튜어트 주니어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18일 한신 원정에서 5.1이닝 8삼진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스튜어트는 팀이 기대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볼의 구위가 대단히 위력적이라는 점이 최대의 강점이 될 수 있을 듯. 월요일 경기에서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6회 말 터진 야나기타 유키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주말 시리즈 후반부터 이어진 타격감 하락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유독 매 축제 때 홈 경기의 화력이 좋지 않은 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볼넷 남발이 실점으로 이어진 츠모리 유키는 임창용을 만나서 투수의 마음가짐에 대한 강의라도 들어야 할 판입니다. 쇼지 코세이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5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의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쇼지는 타선 덕분에 패배를 면한 바 있습니다. 교류전에서 그야말로 크게 무너졌는데 소프트뱅크 상대로 이전에 보여준 6.2이닝 30점 호투는 기대를 버리는 게 좋을 정도다. 월요일 경기에서 와다와 츠모리 상대로 3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2사 이후에 집중력을 보여준 게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리그전 복귀와 함께 가라앉은 타격감이 직전 경기를 계기로 살아날지는 두고 봐야 할 듯. 스즈키 소라와 마치 유키 콤비는 소프트뱅크의 좌타 라인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타카 마츠리 기간 동안 소프트뱅크는 홈 5연패를 당하면서 그 여파가 결국 우승 실패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금년 소프트뱅크 역시 시작이 좋지 않았다는 게 문제. 하지만 스튜어트 주니어의 투구는 대단히 위력적이고 라쿠텐 타선 상대로도 위력적일 것입니다. 반면 쇼지는 교류전을 통해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고 여름을 어떻게 버티느냐고 라쿠텐의 타선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홈에 2점을 가진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요자 카이토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5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6.2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요자는 교류전을 통해서 완벽히 부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경기가 그의 고향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경기고 이전 오키나와 경기 역시 요자가 호투했다는 걸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6회 말 올린 1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세이브의 타선은 좋은 흐름이 완전히 깨져버린 게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8회 말 2사 말루의 찬스를 나카무라, 타케아가 허무하게 삼진으로 물러난 게 이 팀의 현실일 것입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추가 실점을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에하라 켄타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9일 DNA 원정에서 5.1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우에하라는 폭수전에 성공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금년 교류전에서만 강했지 리그전에서 부진했는데 세이브 상대로 홈에서 4.2이닝 20점 패배를 당했다는 게 여러모로 걸립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7회 초 터진 만남이 추세이의 2점 홈런이 득점의 전부였던 니포넴의 타선은 득점권 집중력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7회 초 2사 말루와 9회 초 무사 2, 3루의 무득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 편. 아슬아슬하게 2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언제고 터질 화약고 같습니다. 전날 경기는 양팀이 왜 B클래스를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경기 역시 여러가지로 팽팽한 경기가 될 듯. 그러나 요자에 비해 우에하라는 투구의 기복이 조금 있는 투수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장원준이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18일 LG와 경기에서 1.1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장원준은 잘 나가다가 와르르 무너진 바 있습니다. 13일 NC 원정에서 6이닝 4안타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갈지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NC의 투수진 상대로 양석환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8회 말에 결정적 2점을 뽑아내는 집중력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현재 투산이 가장 믿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정철원과 홍건희의 실점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 최대 문제일 것입니다. 에릭 패디가 시즌 11승에 도전합니다. 부상으로 한동안 휴식을 한 뒤 복귀전에서 1이닝만 던지고 또 게임이 선언되었던 패디는 컨디션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 금년 두산 상대 첫 등판인데 오히려 이 점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최원준에게 막혀 있다가 두산의 불펜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끝인 NC의 타선은 원정에서도 타격감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최대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9회 초 1사 3루의 동점 찬스조차 살리지 못한 건 정말로 NC답지 않은 모습이라 할 수 있을 듯. 결정적 2실점을 내준 유진욱은 투구 특성상 1이닝 이상 맡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패디를 처음 만나는 팀은 대단히 공략이 어렵습니다. 두산 타선이 이번 경기에서 고전할 가능성은 꽤 높은 편. 물론 장원준이 NC 상대로 호투를 하긴 했지만 LG 상대로 어느 정도 공략법이 나와버린 건 사실이고 전날 막판에 NC의 타선은 어느 정도 타격감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NC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박종훈이 1군 복귀전을 가집니다. 14일 KT와 홈 경기에서 3이닝 8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뒤 2군을 갔던 박종훈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고 온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 그러나 좌타자가 질비한 LG 상대로 볼넷쇼는 거의 필연적이라 여겨진다. 전날 경기에서 임창규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3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SSG의 타선은 시리즈 시작이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홈런이 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문제가 여실히 터지는 중 4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신인급 투수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지강이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22일 NC 원정에서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5이닝 1안타 무실점의 쾌투를 보여준 이지강은 팀의 역전승에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앞선 SSG 원정에서 3.2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도망가는 투구가 돼선 안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14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메가 트윈스포가 완벽하게 터진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타격감 하락일 듯.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주력 투수들의 휴식을 확보한 게 반가운 부분일 것입니다. 박종훈이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그의 투구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결국 SSG가 승리하기 위해선 타선이 터져야 하지만 전날 완봉패의 여파도 있고 지금의 이지강은 한 달 전에 만났던 이지강보다는 조금 더 좋은 투수? 그리고 LG의 불펜은 여전히 탄탄한 편입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인복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22일 KT 원정에서 4.1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이인복은 구속이 전혀 살아나지 않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작년 삼성 상대로 고전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기대가 어려울 듯. 전날 경기에서 원태인과 이승현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5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2점 홈런 2발이 정말 결정적일 때 나왔다는 게 승리로 연결되었다. 9회 말에 보여준 집중력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될 듯. 그렇지만 5이닝 동안 불펜 조전원이 출동해 3실점을 허용한 건 지금이 정규 시즌인지 포스트 시즌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알버트 수아레즈를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20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던 수아레즈는 다시금 자신의 투구 페이스를 되찾는 중입니다. 다만 금년 유독 롯데 상대로 은근히 부진하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정성종에게 막혀있다가 롯데의 불펜을 흔들면서 이재현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삼성의 타선은 여러모로 비경제적인 야구가 무엇인지 보여준 바 있습니다. 9회 말 수비에서 보여준 생각 없는 야구는 왜 이 팀이 최하위인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태인의 승리를 날려버린 이승현은 공 느린 투수가 마무리를 맡았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을 고려한다면 이인복과 수아레즈는 좋지 않은 의미로 막상막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양팀 모두 불펜의 안정감은 대단히 떨어지는 편. 그렇지만 전날 롯데는 끝내기 승리를 했다는 점이 경기 후반에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삼성은 불펜이 다시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뒷심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윤영철을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17일 NC와 홈 경기에서 3이닝 11안타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윤영철은 구속과 구위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완벽하게 파괴되어 버린 바 있습니다. 키움 상대로 원정에서 3.2이닝 5실점 패배를 기록했는데 이번 경기 역시 반등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정찬원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끝인 KIA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정찬원을 공략하지 못했다는 게 시리즈 내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터닝포인트는 역시 2회 말 득점 찬스를 날려버린 박찬호의 타석일 듯.
박준표가 불을 끄지 못하고 되려 불을 질러버린 건 대단히 큰 타격입니다. 안우진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22일 삼성 원정에서 8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안우진은 2군에 다녀온 뒤 대단히 뛰어난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KIA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이지만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 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이의리와 박준표를 무너뜨리면서 김혜성의 역전 3점 홈런 포함 8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타석에서의 인내심과 집중력이 승리로 연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세가 오른 타선은 시리즈 내내 기대를 걸 수 있을 듯. 우천 콜드 때문에 불펜이 휴식을 취한 건 큰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리가 무너질 순 있습니다. 그러나 타선의 부진은 이번 경기에서도 KIA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 윤영철의 첫 시즌은 인상 깊긴 하지만 제구력 좋고 구위 없는 투수는 키움 타선에게는 완벽한 사냥감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한승혁 카드로 6연승에 도전합니다. 20일 KIA와 홈 경기에서 4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한승혁은 두 번의 선발 등판이 모두 호조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KT 상대로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전날 경기에서 고영표와 주권을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정말로 식지 않는 타격감이 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세는 주중 시리즈 내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일 듯. 2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박상원이 확실히 마무리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웨스 벤자민을 내세워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22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벤자민은 오래간만에 좋은 투구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하나 상대로 금년 홈에서 4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는데 6월 첫 원정 경기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페냐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끝인 KT의 타선은 경기 초반에 무수한 찬스에서 단 1점으로 끝나버린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다는 게 아쉽다.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 아무래도 금년의 주권은 기대를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승혁의 최근 선발 등판은 나름 성공적입니다. 그러나 페냐 뒤에 한승혁이 위력적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고 불펜의 소모도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벤자민은 언제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지만 최근 등판한 7경기에서 벤자민은 연패는 막았고 연승은 모두 연결시켰다. 괜히 행운의 아이콘이 아니다. 선발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